안녕하세요. 최혁두 교수입니다. 7.4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줄여서 SVD라고도 하는데, 이 SVD는 선형대수의 어떤 기초적인 선형대수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 SVD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설명을 해보죠. 어, 앞에서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특히 이제 A가 시메트리한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들이 오소고날해져가지고 PDP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어쨌든 A라는 행렬을 일반적으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하면은 PDP 인버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거는 정사각형 행렬만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any n by n 매트릭스 A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D는 여기서 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과 같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배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은 앞뒤에 아이겐 벡터들이 모여있는 똑같은 P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잖아요. 뒤에는 P의 인버스지만. 근데 이걸 좀 더 일반화해 보면은 앞뒤에 다른 매트릭스가 그냥 곱해지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Q와 P 인버스라는 다른 매트릭스가 곱해지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어떠한 n by n 매트릭스라도 이렇게 중간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Q와 P가 각각 오소고날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VD가 아주 일반적인 아무 매트릭스에나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은 어찌 보면 이 SVD의 스페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SVD를 이해하면 매트릭스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걸 이제 SVD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익숙한 이제 아이겐 밸류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면은, 어떤 시메트리한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밸류라는 거는 A가 어떤 벡터에 곱해졌을 때 어떤 벡터를 얼마나 늘리는지, 줄이는지,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어떤 아이겐 벡터인데, 유닛 아이겐 벡터라고 해봐요. X가 아이겐 벡터면 AX는 람다 X, 아이겐 밸류 곱하기 아이겐 벡터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이 AX의 크기는 람다 X의 크기랑 같고, X의 크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X의 크기가 람다가 되는 거죠.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이 X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가 AX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가 만약에 가장 큰 아이겐 밸류면은, 여기서 람다1은 람다1은 이제 가장 큰 아이겐 밸류 중에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 x에다가 람다1에 해당하는 x를 넣었을 때 이 AX라는 벡터의 크기가 최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AX의 길이는 최대화가 되는데, 언제 최대화가 되냐면 x가 v1일 때 이 AV1의 크기가 람다1이고, 람다1이 제일 큰 아이겐 밸류이기 때문에 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임의의 n차원의 모든 x 중에서 이 x가 v1일 때 AX의 크기가 가장 커진다고요. 왜냐면 뭐 x라는 게, x의 크기는 일단 1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x가 뭐 c1 v1 플러스 c2 v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런데 여기서 x가 v1일 때 여기다가 a를 곱하면은 람다 1이 나오는데, 다른 걸 곱하면 람다 2, 람다 3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람다 1이 제일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x가 v1일 때 가장 큰 AX가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x가 x의 크기가 1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겐 밸류의 성질은 꼭 꼭 정사각형의
A 행렬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시메트리가 매트릭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n×n 직사각형 형태의 매트릭스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그젬플 1을 보면은 A라는 행렬이 있고 이 행렬에 의해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AX를 AX로 보내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랑 곱해지려면 x가 3차원 벡터여야겠죠. AX를 곱해서 y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는 3차원 벡터고 이거는 2차원 벡터가 될 거잖아요. 3/a니까. 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있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2차원 공간의 벡터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하는 그런 매트릭스예요. 근데 여기서 x의 크기가 1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3차원 공간에서 x의 크기가 1인 점들을 모아보면은 이런 구형이 나오겠죠. x의 크기가 1이라는 거는 뭐 x의 제곱의 크기가 1이라는 거고 그거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1이라는 건데 이거는 9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닛 벡터를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보면은 3차원 공간에서 유닛 벡터를 만족하는 점들을 모으면 이런 9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유닛 벡터들을 A라는 행렬을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해봤더니 이런 엘립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타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원이니까 뭐 대충 약간 A에 의해서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타원이 나오겠죠. 근데 타원이 꼭 정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A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타원이 나오는데 타원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뭐 타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타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그젬플 1의 문제가 뭐냐면 AX의 크기가 최대화가 되는 벡터 X를 구해라 라는 거. 유닛 벡터 X를 구해라. 크기가 1인 X 중에서 AX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X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9 위에 있는 점들, X의 크기가 1인 이 9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방향의 벡터가, 어떤 방향의 X가 이 타원에서 AX의 크기를 최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 9에서 넘어간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만들어진 점들은 이 빨간 타원이 있어요. 이 녹색 점들은 아니고요. 여기 비어 있는 거고 빨간 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타원이 있는 점들이 AX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AX의 크기가 최대화가 되려면 이 타원에서 가장 긴 축, 장축 위에 있을 때 타원의 장축 위에 있을 때 AX의 크기가 최대화가 되겠죠. 이쪽이 18,6이라고 써있는 이 점에 있을 때 AX의 크기가 최대화가 되고 이 AX의 크기가 최소화가 되려면 단축에 있어야겠죠. 타원의 단축 위에 있을 때 AX의 크기가 최소화가 되겠죠. 그러면 타원의 장축 일단 타원의 장축 위에 있는 점도 알아야 되고 이 점을 만드는 x도 알아야겠죠. 이 위에 있는 3차원 벡터 x도 알아내야겠죠. 자, 그걸 풀기 위해서 AX의 크기를 최대화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AX의 크기를 최대화시키는 x를 찾는 거는 AX의 제곱의 크기를 최대화시키는 x를 찾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풀기 어렵고 이건 풀기 쉬우니까 이걸로 푼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AX 자체의 크기는 여기 막 루트가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루트 같은 게 없으니까 훨씬 더 식이 간단하고 간단하니까 이걸로 분석을 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AX 크기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x를 찾기 위해서 일단 AX의 제곱을 좀 계산식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AX의 제곱은 A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즈를 풀어보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행렬들을 묶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에서 본 쿼드라틱 폼이랑 같게 나오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이걸 A 트랜스포즈 A를 자체를 트랜스포즈 해보면은 A 트랜스포즈 이걸 양쪽 바뀌고 나서 A 트랜스포즈 되고 이 트랜스포즈가 이 뒤에서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결국 A 트랜스포즈 A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 혹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고요, 항상. 그러므로 이 형태가 이제 쿼드라틱 폼을 만족하고 쿼드라틱 폼일 때 이 가운데 이 값을 최대화하는 x는 이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에서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은 그게 이 값을 최대화하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에서 시메트리가 매트릭스에서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이 쿼드라틱 폼의 맥스 값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을 이제 x는 1이라는 x의 크기는 1을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 쿼드라틱 폼을 푸는 문제가 되는데, 맥시멈 밸류는 A 트랜스포즈 A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 람다1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람다1의 이 크기가 쿼드라틱 폼의 크기가 람다1이 되는 x는 람다1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다. 유닛 아이겐 벡터다라는 거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걸 이제 아이겐 밸류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람다1은 360, 람다2는 90, 0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도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유닛 아이겐 벡터는 아닌데 네, 유닛 아이겐 벡터가 맞네요. 네, 크기가 1인 유닛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봤어요. 자, 그렇게 구하고 나면은 이제 이 쿼드라틱 폼에 여기 있는 이 쿼드라틱 폼의 맥스 값을 찾을 수가 맥스 값은 바로 가장 큰 아이겐 밸류 값과 같으니까 맥스가 36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쿼드라틱 폼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AX의 제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A 곱하기 X의 크기의 제곱이 360이 나오니까 AX 자체의 크기는 루트 360이 나오겠죠. AX의 크기의 최대값은 루트 3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최대값을 만드는 X는 이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v1일 때 AX가 AX의 크기가 최대값을 갖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A에다가 v1을 곱해서 계산해보니까 18,6이 나오고, 이것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루트 360이 나오는데, 뭐 앞에서 아이겐밸류에다가 루트 씌운 거랑 같죠. 네, 그래서 AV1의 최대값은 AX의 최대값은 AV1의 크기가 같고, 이거는 이제 루트 360, 즉 앞에서 구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에다가 루트 씌운 거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스피어에 있는 점들을 이제 A라는 행렬을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얼마나 크기가 변할지, 이 AX라는 벡터의 크기가 얼마나 변할지는 이 쿼드라틱 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싱귤러 밸류를 정의를 해볼 건데요. 자, 싱귤러 밸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A가 일반적인 어떤 n×n의 매트릭스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A라는 매트릭스는 항상 시메트릭하잖아요. A가 무엇이건 간에.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오소고날라이 다이어고날라이즈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V1부터 Vn까지의 벡터들이
A 트랜스포즈 A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에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가지고 노멀라이즈한 벡터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이렇게 n개의 아이겐 밸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그 AVI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X 대신에 VI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겐 벡터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들어가서 A에다가 어떤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를 곱한 것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 크기의 제곱은 아까 한 것처럼 뭐 AVI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트랜스포즈 적용하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여기 가로친 걸 잘 보면은 A 트랜스포즈 A에다가 VI를 곱했잖아요. 근데 VI 자체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예요. 이 VI는 A의 아이겐 벡터가 아니라 A 트랜스포즈 A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행렬이 곱해진 것의 아이겐 벡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거는 VI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람다 i를 밖으로 빼보면은 vi 트랜스포즈 vi를 곱해보면은 결국에 vi끼리 도트 프로덕트를 한 건데, 그러면 vi의 크기가 나올 거고, 근데 vi의 크기는 1이라고 했죠. 여기 also normal basis, 노멀라이즈 된 벡터들이기 때문에 vi의 크기는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람다 i가 되죠. 네. 이걸 계산해보면 이 뒤에 원래 vi 트랜스포즈 vi가 붙는데 이게 1이니까 이게 결국에 AVI의 크기의 제곱을 계산했을 때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가 나온다. 여기 VI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은 여기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크기만 해도 양수인데 크기의 제곱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아이겐 밸류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은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양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람다 1부터 0 사이에 이렇게 람다들을 아이겐 밸류들을 정렬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아이겐 밸류들은 0보다 큰 양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싱귤러 밸류의 정의가 나오는데, 싱귤러 밸류라고 A라는 행렬의 싱귤러 밸류라고 하는 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에다가 루트 씌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 시그마 i는, 싱귤러 밸류는 보통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데, 시그마 i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인 람다 i의 루트 씌운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시그마 i는 그냥 원래 A라는 행렬의 싱귤러 밸류인 거고, 여기 있는 람다 i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이제 람다에다 루트 씌운 게 시그마 i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그마 i의 성질은 뭐냐면, 어떤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을 A에다 곱한 것들의 크기가 이게 시그마 i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앞에서 AVI, 그러니까 VI는 여기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 유닛 아이겐 벡터들인데, 그 유닛 아이겐 벡터를 A에다 곱한 것의 제곱은 람다 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AVI의 그냥 크기의 제곱 말고 그냥 크기는 루트 람다 i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시그마 i라는 싱귤러 밸류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그젬플 2는 싱귤러 밸류를 구해보는 건데, 이그젬플 1에 있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었죠. 이 행렬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앞에서 이미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을
구했죠. 람다 1은 360, 90, 0 이렇게 세 개의 아이겐 밸류를 구했는데 이걸 이제 A라는 행렬의 싱귤러 밸류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것의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1은 360, 시그마 2는 시그마 1은 루트 360, 시그마 2는 루트 90, 시그마 3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시그마 1은 뭐 루트 360 하면 36이 앞으로 나와서 6 루트 10.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뭐 3 루트 10, 시그마 3는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ample 1에서 a의 first singular value 그러니까 이 값, 요 값은 ax의 이제 맥시멈 값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유닛 벡터들 x가 3차원 유닛 벡터들 중에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x가 있다고 했을 때 ax가 최대값이 되려면은 x가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이 v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ax 대신에 ax의 제곱을 최대하는 문제로 풀어보면은 그게 앞에서 앞에서 이런 쿼드락틱 폼이 되고 이 쿼드락틱 폼을 이제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A 트랜스포즈 A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되어야 이 AX의 크기의 제곱이 최대화가 된다고 했으니까 AX를 최대화하는 것도 A 트랜스포즈 A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V1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 가장 큰 값 자체가 가장 큰 싱귤러 밸류 첫 번째 싱귤러 밸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아이겐 벡터 여기서는 A 트랜스포즈 A 하게 되면 이제 3x3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3개의 아이겐 밸류와 3개의 아이겐 벡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앞에서 이렇게 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A를 곱해보면은 이제 V2에다가 A를 곱했을 때 3,-9가 나오는데 이 3,-9의 크기도 구해보면은 루트 9981 더하기 3, 4분 9에서 루트 90이 나오잖아요. 이 루트 90은 시그마 2의 값과 같네요. 네. V2를 곱해서 X 대신에 이제 V2를 곱해서 크기를 구해보면은 시그마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성질이 더 있는데 이 AV2가 이 엘립스에서 한쪽 축이 되고 이 AV1은 장축이 되고 AV2는 이 엘립스에서 단축의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V1이 이 유닛 벡터들 중에서 V1 방향에 있는 벡터가 V1 방향에 있는 벡터가 이 AX의 크기를 최대화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X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점은 이 장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AV1이 이 장축 위에 있는 이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V1의 길이가 람다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람다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V2는 이제 단축을 향하게 되는데 다른 쪽 축을 향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AV1과 AV2가 서로 오소고날 해야 되잖아요. 서로 오소고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오소고날 해서 이게 AV2가 단축이 될 수가 있을까요? AV1과 AV2가 타원이 축이 되려면은
이제 둘이 수직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수직한지, 이게 왜 수직하게 되는지 한번 티어럼 9에서 알아보죠.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AV1과 AV2가 오소고날한데 그거는 no accident, 그냥 우연이 아니다. 예, 우연히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오럼 9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론과 증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이제 V1부터 Vn까지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다 라는 거고,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의 여기에 V1부터 Vn까지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인데 크기가 정렬되어 있다. 그리고 A가 R개의 논제로 싱귤러 밸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A의 싱귤러 밸류들은 이 람다들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여기 있는 아이겐 밸류들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R개의 싱귤러 밸류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R 플러스 1부터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다 0인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1부터 시그마 2 시그마 R까지는 이게 0보다는 큰데, 논제로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데, 이 시그마 R 플러스 1부터 시그마 N까지는 이게 다 0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겐밸류도 아이겐밸류는 이 시그마 값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는 양의 실수가 나오는데 람다 R 플러스 1부터 람다 N까지는 0이 되는 그런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 AV1과 AV1부터 AVR까지는 여기 이런 벡터를 모은 거는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되고 A의 랭크는 R이 된다 라는 거예요. A 트랜스포즈 A에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서 V1부터 Vn까지 구했는데 이 벡터들을 A에다 다시 곱하게 되면은 이게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된다. 그리고 이 A의 랭크는 논제로 싱귤러 밸류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보죠. 일단은 얘네들이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되어야 되고, 그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컬럼 스페이스를 구했을 때 랭크가 R이 나와야 된다. 세 가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들이 과연 오소고날한가? 얘네가 이렇게 엘립스에 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얘네들이 서로 수직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일단 수직하는 거 보려면 여기 이미 있는 두 개의 벡터를 골라가지고 도트 프로덕트에서 0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AV1하고 AVJ, I와 J가 다른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임의의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를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풀어보면은 V1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 AVJ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부분만 한번 묶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 VJ 자체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잖아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가 이 V1부터 Vn까지 이 벡터들이니까 이 아이겐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A 트랜스포즈 A VJ를 람다 J VJ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거랑 같죠. 그래서 이 람다 J는 그냥 스칼라 상수니까 앞으로 빼도 되고, 그러면 VI 트랜스포즈 곱하기 VJ를 해보면은 두 개가 VI와 VJ가 서로 오소고날하다고 앞에 써있잖아요. 이것들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AVI와 AVJ를 서로 도트 프로덕트 했더니 0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오소고날한 관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V1부터 AVN까지는 이게
오소고날 셋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의 길이는 아까 싱귤러 이 AV1의 길이는 시그마 1이고 AV2의 길이는 시그마 2고 이런 식으로 A라는 행렬에다가 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를 곱했을 때의 길이는 A의 싱귤러 밸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싱귤러 밸류의 사실 정의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의 크기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까지의 값을 갖게 되고, 네, 그래서 AVI의 크기는 시그마 i랑 같고, 근데 앞에서 여기서 싱귤러 밸류들이 알게가 논제로고 그 나머지 것들 n-r에는 이제 제로 싱귤러 밸류를 가진다는 뜻이겠죠. 알게가 논제로면 나머지는 0이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싱귤러 밸류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시그마 i가 0이면은 AVI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VI의 크기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A에다가 VI라는 벡터를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i가 0인 것에 해당하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는 A의 널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앞에서 그 두 번째로 증명해야 되는 거는 이게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는가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A라는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가지고 Y를 만든다고 했을 때 X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미 n차원 아무 벡터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될 수 있는 거는 A가 n by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차원 공간일 텐데 m차원 공간을 다 스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도메인 공간이고 이쪽은 이미지 공간인데, 이미지 공간은 이쪽의 이미지 공간을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AX를 이제 A에다가 어떤 임의의 벡터를 곱한다고 하는 거는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때 이제 웨이트를 X라는 벡터를 써서 이제 웨이트를 줘서 Y라는 벡터를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쪽에 있는 도메인에 있는 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V라는 이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X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 V1부터 Vn까지의 벡터들이 n차원 공간에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벡터 X를 n차원 벡터 X를 이렇게 V1부터 Vn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y는 AX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y는 AX라고 하는 거는 이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임의의 벡터 y를 표현하기 위해서 y를 AX라고 쓴 거예요. x는 그냥 임의의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 표현을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C1AV1, C2AV2 쭉쭉쭉 더해지다가 CRAVR 더하기 CR 플러스 AVR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CNAVN까지 곱한 것들을 이제 더하면은 Y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컬럼 스페이스 위에 있는 점 Y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왜 중간에 AVR하고 AVR 플러스 1을 표시를 했냐면, 여기서 싱귤러 밸류가 R까지만, 그러니까 시그마 R까지만 0보다 크고 시그마 R까지만 0보다 크고 시그마 R 플러스 1부터 시그마 N까지는 다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AVR 플러스 1의 크기는 이것의 크기는 시그마 R 플러스 1인데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 자체도 0벡터가 되어야겠죠. 이것도 0벡터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y라는 벡터를 구하는 식에서 이 뒤에 있는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다 0이에요. 다 0. 0이 되고
여기 이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에 해당하는 여기 알게의 성분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y라는 벡터가 이미 그냥 a의 컬럼 스페이스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컬럼 스페이스 위에 있는 점은 AV1부터 AVR까지의 R개의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컬럼 스페이스를 AV1부터 AVR까지의 R개의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들이 서로 다 오소고날하다고 있으니까 오소고날하면 당연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를 나타낼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가 AV1부터 AVR까지의 이런 R개의 벡터가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이미 오소고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AV1부터 AVR까지는 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베이시스의 개수가 알게니까 이제 랭크 A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여기 R개의 베이시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R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드디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하는지 스티어럼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A를 이제 디컴포즈를 하는데 A도 다이어고날라이제이션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다이어고날 매트릭스가 들어있어요. 시그마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보통 이 시그마는 이쪽을 보면은 시그마는 A와 같은 n/n 크기를 갖고, 이 시그마는 A와 똑같은 직사각형 형태를 갖고,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에 싱귤러 밸류들을 가지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매트릭스는 n/n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에 R개의 0보다 큰 싱귤러 밸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제로 싱귤러 밸류들의 R개가 있는데, 이게 이 끝까지 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중간에서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R이라는 숫자는 m과 n 중에 둘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만약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다 그러면 R은 최대 n까지가 될 수가 있고, 가로로 길쭉하고 세로로 좁다라고 하면은 R은 최대 m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R이 m이나 n 중에 이제 둘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도 봤지만 여기 논제로 싱귤러 밸류의 개수가 이 매트릭스 A의 랭크거든요. 랭크는 뭐 이게 1일 수도 있잖아. 최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m이나 n과 같아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다이어고날에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R개의 논제로 싱귤러 밸류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이제 이런 매트릭스 시그마가 있을 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행렬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형태로 분해를 하는 건데, 앞에 있는 U는 m/m 오소고날 매트릭스고, 여기 가운데 있는 시그마는 여기서 보는 이런 시그마고, V라는 매트릭스는 n/n 오소고날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은 그냥 뭐 오소고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임의의 행렬인데, 이 가운데 시그마 n/n짜리 행렬이 있고, 앞에는 n/m 행렬이 있고, 뒤에는 n/n의 양쪽에 정사각형 행렬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가운데 A랑 똑같은 모양의 시그마가 있고, 양옆으로 정사각형 형태의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V가 아니라 이제 V 트랜스포즈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매트릭스 A를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는 모든 디컴포지션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U와 V는 둘 다 오소고날 매트릭스라는 거고, 이 시그마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이게
오소고날 하거나 다이고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다루기 쉬운 매트릭스잖아요. 성질이 아주 유용하잖아요. 이거는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뭐 U 트랜스포즈 U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뭐 이런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마에서 뭐 아이겐 밸류를 구하거나 뭐 디터미넌트를 구하거나 이런 게 매우 쉽잖아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오소고날 매트릭스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A를 분해를 해 놓으면 이 행렬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최저값을 구할 때 이걸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U에 들어있는 컬럼들을 레프트 싱귤러 벡터라고 하고, A의 레프트 싱귤러 벡터라고 하고, 왼쪽이 곱해지니까요. 오른쪽이 곱해지는 V의 컬럼들은 right 싱귤러 벡터라고 한다. 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좀 증명을 해보면은, 여기서 람다 i와 vi는 이제 theorem 9에서 나온 것처럼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 그 다음에 유닛 아이겐 벡터들이라고 했을 때, theorem 9에서 AV1부터 AVR까지는 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벡터들을 노멀라이즈 하면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V1부터 AVR까지 각각의 크기로 나눠서 유닛 벡터로 만든 게 U1부터 UR인데, 여기는 이제 의미의 벡터 UI는 AVI에다가 AVI의 크기로 나눈 거죠. 근데 이 AVI의 크기가 싱귤러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 시그마 i분의 AV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양변에 시그마 i를 곱해보면은 AVI는 시그마 i 곱하기 UI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벡터들은 i가 i부터 r까지,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A 트랜스포즈 A에서 가지고 있는 논제로 아이겐 밸류의 수와 같은 거예요. 이 식을 보면 마치, 이제 4번 식을 보면 마치 이게 아이겐 벡터처럼 보이죠?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벡터를 곱했더니 어떤 벡터의 상수배가 나왔다 라고 하지만은, 이게 아이겐 벡터는 아닌 게, 여기 있는 U와 VI의 방향은 달라요. 이 U는 AVI와 방향이 같은 거지, 이 관계에 의해서 AVI와 U의 방향이 같은 거지, 이 VI와 UI는 방향이 일반적으로는 다르겠죠. 자, 그렇게 해서 U1부터 UR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모아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U라는 행렬을 구할 건데, 이 행렬은 M by M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R개의 벡터밖에 못 구했죠. 그러면 이걸 이제 확장해서 M개의 벡터,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만들어서 M 차원 공간을 스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R 플러스 1부터 UM까지,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과 오소고날한 벡터들을 구하면 되겠죠. 그걸 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 벡터를 UR이라고 해보면, 여기까지 모은 거를 UR은 뭐 U1부터 UR까지 있는 이런 컬럼들로 모은 벡터라고 했을 때, UR 트랜스포즈 X를 했을 때 0벡터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컬럼 벡터들과 X가 오소고날 하게 되죠. 이걸 만족하는 X는 여기 있는 U1부터 UR까지 다 오소고날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어보면은 여러 개의 프리 베리어블이 나올 거예요.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는 이제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 이 개수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M-R개의 X를 구해보면은 뭐 곱하기 프리 베리어블 뭐 C1, 그 다음에 뭐 곱하기 C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 개수,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M-R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X를 구해보면은 이 UR의 널 스페이스를, UR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을 뭐 그램 슈미츠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오소노멀하게 만들어 보면은
이제 r 플러스 1부터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의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m개의 m차원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U라는 매트릭스와 V라는 매트릭스, 여기 시그마의 앞뒤로 곱해지는 이 매트릭스 있죠? 이 두 개의 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데, U는 U1부터 UM까지의 이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컬럼으로 가지는 행렬이에요. 이거는 이 U라는 벡터들은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AVI로부터 나왔어요. 이 VI들은 이 V라는 행렬을 이루는 컬럼들인데, 여기 있는 VI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로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곱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한 게 여기 있는 U에 들어있는 컬럼들이에요. 자, U와 V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행렬들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다는데, 이 식은 왜 어떻게 성립을 하는 걸까요? 일단 U와 V가 자연스럽게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V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라서 이 행렬은 시메트리가잖아요. 시메트리가니까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면은 이제 오소고날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시오럼 9에서 AV1부터 AVR까지 다 오소고날하다고 했고, 나머지 뭐 R 플러스 1부터 M까지, UR 플러스 M부터 UM까지도 다 오소고날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U라는 행렬도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보면은, A에다가 A와 V라는 행렬을 곱해봐요. AV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V라고 하는 건 V1부터 VR까지 있고, 이후로도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 N개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곱한다는 거는 각각의 벡터에 A를 곱하는 거랑 같고, 근데 A에다가 VI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시그마 I와 같아지잖아요. 여기서 네, 이 관계에 의해서 A에다가 어떤 그 라이트 싱귤러 벡터를 구하게 되면 A에다가 라이트 싱귤러 벡터를 곱하면은 시그마 UI가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AV1은 시그마 1 UV1이 되는 거고, AVR은 시그마 R VR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마 R 플러스 1 VR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그마는 시그마 R까지만 이제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고, 이 시그마 R 플러스 1부터 시그마 RN까지, 시그마 R 플러스 1부터 시그마 N까지는 다 0이니까, 시그마 값들이 이 범위에 대해서는 다 0이니까 여기가 이제 다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V를 곱해보면은 이제 시그마 1 V1, 시그마 2 V2부터 시그마 R VR까지는 이제 값들이 있는데, 이 뒤에는 이제 0벡터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U 시그마를 곱해봐요. U 시그마를 곱해보면 이쪽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U1부터 U2, 뭐 U3 한 다음에 UR 플러스 UM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그마랑 곱하게 되면, 시그마는 이제 다이어고널에 싱귤러 밸류들이 있는 거죠. R개까지만. 이것과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하기를 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곱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컬럼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 컬럼 곱하기 이거 해서 시그마 1 곱하기 U1이 되고, 두 번째 컬럼은 이제 시그마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시그마 2 곱하기 U2,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있는 데까지는 이제 시그마 1 U1부터 시그마 2 U2, 시그마 R UR 이렇게 나오다가, 이 뒤에서부터는 다 0벡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0이 몇 개가 있냐면 R 바이 여기가 세로로 R개가 있고 가로로 n-R개의 0들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거랑 곱해지게 되니까, 여기 이런 0벡터랑 곱해지게 되니까 이 뒤에는 다 0벡터가 나오죠.
그런데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랑 같으냐면 AV랑 U 시그마랑 같아요. AV를 구해도 시그마 1 U1부터 시그마 R U1까지 있고 뒤에는 0벡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U 시그마 U 시그마를 곱해도 시그마 1 U1부터 시그마 R U1까지 있고 뒤에는 0벡터가 있는 거.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니까 AV랑 U 시그마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AV랑 U 시그마 양 변에다가 이제 V 트랜스포즈를 곱해보면은 이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는 AV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V 곱하기 V 트랜스포즈는 이제 V가 오소고나라니까 없어지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A는 결국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그젬플 3은 이제 실제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보는 건데요. 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 이런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번 해봅시다. 하려면은 먼저 A 트랜스포즈 A를 이제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겠죠. 아이겐 밸류를 구해봤더니 360, 90, 0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봤더니 이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걔들을 노멀라이즈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A 트랜스포즈 A는 시메트리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오소고나라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나서는 그냥 노멀라이즈해서 크기를 1로만 만들어주면 이제 오소고나라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V1, V2, V3를 모아가지고. 이그젬플 1에서 구했던 결과를 그냥 붙여봤는데, 이제 시그마 1은 람다 1은 360이고, 람다 2는 90이고, 람다 3는 0이고, V1, 2, 3는 이렇게 되니까, V 매트릭스는 V1, 2, 3 이거 대입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필기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V 매트릭스 구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시그마도 구해봐야 되는데,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싱귤러 밸류를 구해야죠. 싱귤러 밸류를 구하는 방법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을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1, 2, 3는 람다 1, 2, 3를 각각 루트 씌운 거예요. 루트 360이었고 루트 90이었고 그 다음에 0이었으니까 루트 0 하면 0이죠. 네, 이렇게 싱귤러 밸류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라는 행렬을 만들어야겠죠. 싱귤러 밸류들의 대각선에 놓은 시그마라는 행렬을 만드는데, 시그마는 시그마 1, 시그마 2 이것들이 이제 대각선으로 있는 다이아고널에 있는 이런 행렬이 되는 거고, 앞에서 시그마와 V를 구했으니까 이제 U만 구하면 SVD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U의 컬럼들을 어떻게 구하냐면 AV1부터 AVR까지의 벡터들을 노멀라이즈를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R이 뭐냐면 논제로 싱귤러 밸류의 개수예요.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만 0이 아닌 싱귤러 밸류들이 있으니까 R은 2예요. 그러니까 AV1과 AV2를 노멀라이즈해서 U1과 U2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U1은 AV1의 크기로 이제 나눠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것의 크기가 싱귤러 밸류 시그마 1이잖아요. 그 다음에 U2는 AV2를 노멀라이즈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AV2의 크기가 시그마 2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그마 1분의 AV1을 하게 되면은 U1을 구할 수가 있고, U2는 시그마 2분의 AV2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U1, U2만 구하면 끝이냐? A라는 행렬이 원래 2x3이기 때문에 U라는 행렬은 2x2면 되고 V라는 행렬은 3x3 행렬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U1, U2를 구했는데 U1, U2가 이미 2차원 벡터가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2x2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면 U 구했고 앞에서 앞에서 시그마도 구했고 더 앞에서 V도 구했으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다 곱해주면은
U와 시그마와 V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은 A라는 행렬을 다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example 4번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긴 A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보라는 건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는 이제 2 3 행렬, 그러니까 가로로 더 길었던 2 3 행렬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세로가 더 긴 3 2 행렬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좀 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3 2 행렬을 SVD를 해보면 U와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구하는데, U는 3 3이 나와야 되고 시그마는 3 2가 나와야 되고 V는 2 2 행렬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V나 시그마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A 트랜스포즈 A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럼 이런 행렬이 나오고 이 행렬에 대한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보니까 18하고 0이 나온대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니까 V1과 V2가 이렇게 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 나온 아이겐 벡터들은 이미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네요. 뭐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으면 노멀라이즈를 해서 V라는 매트릭스를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는 V1과 V2는 애초에 이 행렬인 자체가 시메트리가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오소고날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건 노멀라이즈만 하면은 오소고날 이걸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컬럼으로 집어넣으면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V가 만들어졌고, 여기 있는 이제 아이겐 밸류들을 이용해서 싱귤러 밸류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싱귤러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1은 루트 람다 1 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다가 루트 씌운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루트 씌운 건데 0이니까 뭐 시그마 2도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논제로 싱귤러 밸류를 시그마라는 행렬에다가 대각선에 이제 다이아고날에 놓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논제로 싱귤러 밸류가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위치에다가 3 루트 2 시그마 1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 시그마의 모양은 3 바이 2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3 바이 2 행렬에서 나머지는 다 0이고 첫 번째 원소만 3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U를 만들어야 되는데, U 시그마와 V까지 만들었으니까 U만 만들면 되겠죠. U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AVI들을 노멀라이즈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서 R이 몇이냐 라고 해보면 R은 이제 논제로 싱귤러 밸류의 개수인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논제로 싱귤러 밸류. 그러니까 AV1부터 AVR까지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AV1만 노멀라이즈를 해서 U1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 V1을 곱해봐요. A에다가 이 V1을 곱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벡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 U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1은 AV1에다가 시그마 1으로 나눠지는데, AV1의 크기가 시그마 1하고 같기 때문에, 싱귤러 밸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나눠봤더니 이렇게 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가 나왔대요. 근데 U라는 행렬은 앞에서 3x3 행렬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맨 앞에 나와야 되는 U1은 이미 구한 거고, 그럼 U2, U3를 구해야 되는데, U2, U3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일단 저기는 U에 들어있는, U라는 행렬에 들어있는 컬럼들이 이 3차원 공간에, 이게 3x3이니까 3차원 공간에 오쏘 노멀 베이시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베이시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베이시스를 추가하는데 U2, U3를 추가하는데 3차원 공간에 오쏘 노멀 베이시스가 되도록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U2, U3에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일단 U1과는 오쏘고날 해야 된다는 거고 U2와 U3도 서로 오쏘고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먼저 U1의 오쏘고날한 벡터들의 집합을 구해보는데, U1의 오쏘고날한 벡터의 솔루션을 구해보는데, 이 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이 식을 원소들로 풀어서 써보면은 이게 U1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써보면은 x1 마이너스 2x2 플러스 2x3는 0이다. 이 식이 돼요. 이 식을 통해서 x라는 이제 벡터를 구해보면은 x1은 2x 이쪽으로 넘겨 이걸 이쪽으로 넘겨보면은 2x2 마이너스 2x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2는 원래 프리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냥 x2는 x2, x3는 x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 x라는 이제 솔루션이 두 개의 이제 베이시스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솔루션 스페이스가 두 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W1과 W2. 근데 이들은 서로 오소고날 하진 않죠. 이 W1과 W2를 곱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오소고날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에다가 그램 슈미츠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U2는 그냥 W1을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이것의 크기가 뭐 2제곱 플러스 1을 루트 씌운 게 루트 5잖아요. 그러면 이걸 루트 5로 나눈 게 U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2는 그냥 이걸 노멀라이즈 해서 W3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램 슈미츠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W2를 W1에다가 오소고나 프로젝션 한 걸 막 빼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U3를 구한 거죠. 그램 슈미츠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U1, U2, U3를 다 구했죠. U1은 AV1으로부터 이걸 노멀라이즈해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U2, U3는 나머지 U1으로 스팬할 수 없는 공간을 스팬할 수 없는 3차원 공간을 이제 다 스팬하기 위한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U2, U3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U도 구했으니까 SVD가 완성이 됐겠죠. A라는 행렬은 원래 이런 거였는데 앞에 U라는 3x3 행렬과 시그마라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와 V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2x2 행렬을 곱해주면은 이런 A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앞에서 넘어갔던 필기를 한번 보죠. SVD의 자유도인데 티어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티어럼 10에서 뭐라고 했냐면 U와 V가 A에 의해서 not uniquely determined, 그러니까 A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U와 V는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오른쪽 왼쪽이 곱해지는 행렬들인데 이게 왜 uniquely determined 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A를 이렇게 U 시그마 V,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누는 건데 U와 V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면 되고 여기 있는 시그마, D가 아니라 시그마죠. 시그마는 이 다이어고날의 싱귤러 밸류들을 갖는 다이어고날 매트릭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팩토라이제이션을 모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A에 대해서 이 U와 V가 이제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시그마와 이 뒤에 있는 시그마와 V 트랜스포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시그마는 이제 싱귤러 밸류들이 다이아고날에 있는데 이게 싱귤러 밸류들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논제류 싱귤러 밸류가 m이나 n보다 더 작은 값이라서 이제 일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가 이 다이아고날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V 트랜스포즈를 보면은 V 트랜스포즈는 이제 이 V의 컬럼 벡터들이 이제 로우 벡터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V1의 트랜스포즈부터 VR의 트랜스포즈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이제 VN의 트랜스포즈까지 이런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랑 곱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행은 이제 시그마 1 곱하기 V1 트랜스포즈가 될 거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제 시그마 1 V1 트랜스포즈가 될 거고 쭉쭉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시그마 R 곱하기 VR 트랜스포즈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다 0이기 때문에 이 0 벡터들과 이거를 아무리 곱해도 다 0이 나오겠죠. 이 밑에는 n-r바이 n개의 0들이 여기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 결과로 나온 이 행렬에는 v1부터 vr까지는 있는데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 이 벡터들은 이 결과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V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V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로 구하는데 이제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는 아이겐 밸류가 0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싱귤러 밸류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만 값을 가지고 있고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만 이게 값을 가지고 있고 시그마 r 플러스 1부터 시그마 n까지는 이게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i가 r보다 크다고 하면은 시그마는 0인데 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는 시그마 i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0이면 람다 i도 0인 거죠. 그래서 이 VR 플러스 1부터 VN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이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이 람다는 0이다 해놓고 이제 아이겐 밸류가 0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의 이 오소노말 베이시스는 람다는 0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의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겐 스페이스가 다차원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이라고 하면은 2차원 공간의 오소노마의 베이시스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무한히 많이 있죠. 예, 무한히 많은 오소노마의 베이시스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 계속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V라는 행렬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냥 이 V1부터 VR까지의 벡터들과 오소고나란 벡터들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V라는 행렬이 이제 V라는 행렬 전체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U라는 행렬도 볼까요? 자, U라는 행렬을 보려면 이제 아까 곱한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다가 이제 U라는 행렬을 곱해보는 거예요. U라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U1부터 UR까지 있고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 이렇게 R개의 베이시스와 나머지 베이시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U1부터 UR까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AV1부터 AVR까지 이 벡터들을 노멀라이즈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베이시스는 M차원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베이시스를 확장해서 구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앞에서 구한 이 시그마 V 트랜스포즈와 이것과 곱하기를 해본다고 해보면은 이거랑 곱한다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U1부터 UR까지는 이것들이랑 시그마 1 V1 트랜스포즈부터 시그마 R VAR 트랜스포즈까지 이런 로우 벡터들이랑 곱해질 게 있는데 이 UR 플러스 1부터 UN까지는 이 밑에 있는 영행렬들과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이제 풀어서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즈 이거랑 곱해지고 뭐 U2랑 이제 시그마 2 V2 트랜스포즈랑 곱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게의 행렬이 더해지는 형태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알게의 행렬이 곱해지는 행렬이 더해지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U1은 n차원 벡터고 n/1 벡터고 U1은 m차원 벡터고 m/1 벡터고 V1 트랜스포즈는 1/n 로우 벡터잖아요. 곱해보면은 m/n 행렬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각각이 행렬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VR 플러스 1부터 VM까지도 이 결과에 들어가지 않지만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의 이쪽 벡터들도 결과적으로 이 A라는 행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있는 벡터들이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SVD의 정의에서 이제 U와 V가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의 베이시스들로 채우지 못하는 나머지 공간을 UR 플러스 1부터 UM으로 이제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U1부터 UR까지의 베이시스들로 채우는 공간을 W1이라고 하면은 이제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의 벡터들이 채워야 될 공간은 W1의 퍼펜디큘러 공간이죠. W1 퍼펜디큘러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W1 퍼펜디큘러라는 게 이제 M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인데 이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오소고노멀 베이시스의 종류는 무한히 많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2차원을 채우는 것만 해도 무한히 많은데 그거보다 많은 뭐 3차원, 4차원이 되면은 더 많겠죠. 어쨌든 그래서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채우는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종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 R이 M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R이 M보다 작아서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제 U는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UR부터 UM까지의 이 벡터들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벡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A에 의해서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는 벡터들이기 때문에 이 U라는 행렬이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와 V가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으므로 SVD는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결과에 들어가지도 않는 SVD를 해서 이 결과에 이런 A를 구하는 식에 들어가지도 않는 UR 플러스 1부터 UM 혹은 VR 플러스 1부터 VM 이 벡터들을 굳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만들어 주라는 이유는 이제 이 뒤에서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좀 더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A라는 행렬을 이렇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디컴포지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풀어보면 결국에 이렇게 R개의 행렬들이 더해지는 거라고 했죠.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즈 이런 행렬들이 이제 R개가 더해져서 A라는 행렬을 이루는 거예요. 이때 이제 U1, V1 트랜스포즈 이게 행렬인데 이제 U라고 하는 거는 n/1 벡터고 VI의 트랜스포즈는 원래 이게 n차원 벡터인데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1/n이 되죠. 그래서 UI랑 VI 트랜스포즈랑 곱하게 되면 이게 n/n 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그냥 임의의 n/n 행렬을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처럼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R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게 랭크 A가 RM을 알 수가 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R개의 행렬들이 더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더해져 있을 때 A의 컬럼들은 U1부터 UR까지의 이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A의 첫 번째 컬럼을 구한다고 해보죠. A의 첫 번째 컬럼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행렬들의 첫 번째 컬럼들을 다 더한 게 A의 첫 번째 컬럼이 되겠죠. 그러면 이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은 U1의 어떤 상수배가 될 거고 이 두 번째 행렬에서 첫 번째 컬럼도 U2의 어떤 상수배가 될 거고 이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은 UR의 어떤 상수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컬럼은 U1부터 U2, UR까지의 이 벡터들의 어떤 선형 조합으로 계산이 되겠죠. 뭐 두 번째 컬럼도 세 번째 컬럼도 마찬가지니까 A의 컬럼들이 U1부터 UR까지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나라니까 당연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니까 A의 컬럼 스페이스가 U1부터 UR까지 벡터로 스팬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벡터들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베이시스 개수가 R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랭크 A는 R이 되겠죠. 그리고 이 UR부터 UM까지,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 그리고 VR 플러스 1부터 VM까지 이 벡터들은 이 식을 A를 계산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게 굳이 오소노말 베이시스여야 되는 이유는 이게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되어야 행렬 연산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인데 A가 여기다 트랜스포즈하고 다시 A를 곱해보면은 이거 트랜스포즈 적용해보면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U 트랜스포즈 U가 이게 U가 이제 오소고나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를 해보면은 시그마를 해보면은 이 시그마가 알게의 그 시그마 싱귤러 밸류들을 다이아고널에 가지고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은 다이아고널 엔트리만 제곱이 되고 그래서 시그마 1의 제곱부터 시그마 R의 제곱까지가 이렇게 다이아고널에 있는 n by n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이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봤더니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PDP 트랜스포즈 이런 형태가 되죠. 이거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인데 이거는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로 표현한 거죠. 이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들로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하는 거랑 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V와 P가 같고 이 시그마 2와 D와 같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을 아이겐 밸류들이 D에 다이아고널 엔트리로 있는데 이게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싱귤러 밸류를 구할 때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싱귤러 밸류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 나머지 항들이 U R 플러스 1부터 UM 그다음에 VR 플러스 1부터 VM 이 나머지 벡터들도 다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만드는데 포함이 되어야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이루어야 이렇게 U 트랜스포즈 U로 했을 때 그냥 없어지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평리한 성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서 꼭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앞에서 배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과 여기서 배우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일반적인 그냥 행렬의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은 A를 PDP 인버스로 표현할 수가 있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PDP 트랜스포즈로 A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해 대상이 다른 거예요. A라는 행렬은 이미 정사각형 행렬 n by n 행렬을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려면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만 PDP 트랜스포즈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A가 시메트릭하지 않으면 P 인버스가 여기는 P 인버스가 P 트랜스포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A가 시메트릭 할 때만 이런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는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아무 조건 없는 N의 매트릭스나 아무거나 이렇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SVD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A가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A라는 행렬을 이렇게 PDP 트랜스포즈로 쓸 수가 있는데 A라는 행렬을 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도 쓸 수가 있겠죠. 이때 딱 봐도 P와 UV가 같아야 되고 D와 시그마가 같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플리케이션부터 해야 되는데, 네. 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몇 가지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컨디션 넘버라는 거예요.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잘 되어 있으면 이 ax equal b라는 식을 푸는데도 굉장히 이 식을 푸는 것도 굉장히 쉬워져요. 어떻게 푸냐면 ax equal b인데 a를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 똑같이 u 트랜스포즈를 곱해준다고 해봐요. 앞에다가 u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은 u는 오소고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없어지고 이 b에다가 u 트랜스포즈 곱하면은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는 u 트랜스포즈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것만 풀면 돼. 이걸 푸는데 이거 x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v 트랜스포즈 x를 y로 치환한 다음에 시그마 y는 u 트랜스포즈 b다 라고 푸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시그마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걸 풀기가 쉬워요. 이 시그마가 다이아고널의 시그마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시그마 i 곱하기 y i가 ci가 돼요. 여기는 이 벡터를 c라는 벡터로 쓰고 나서 여기는 원소들을 c1부터 뭐 cn까지로 써보면은 시그마 i 곱하기 yi가 ci가 되니까 yi는 그냥 시그마 i분의 ci가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풀어지죠? 이것도. 다음에 이걸 푼 다음에 v 트랜스포즈 x가 y다라고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쉽게 풀리죠. 왜냐면 v가 오소고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양변에 그냥 v라는 행렬을 곱하면은 이 v 곱하기 v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그래서 x는 그냥 vy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단계별로 풀어야 되긴 하지만 연산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행렬 곱을 2번 하면 되고 이 중간에 각각의 원소의 개수만큼 이제 이런 뭐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식에 어려운 게 없어요. 역행렬을 구한다거나 뭐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u 트랜스포즈 곱하고 v 트랜스포즈 곱하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싱귤러 밸류로 나눠주고 이것만 하면 이런 것들만 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numerically unstable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possibly instability in numerical calculation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면 이 시그마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계산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이 u 트랜스포즈 b를 곱한 c에서 c를 시그마 i로 나누잖아요. 항상 이 나눗셈이 문제가 되는데 연산을 할 때 나눗셈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0으로 나누면 이게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로 나누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SVD로 값을 계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이 식의 해를 구하는 게 SVD로 이 식의 해를 구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여기서 유일한 불안정한 요소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시그마 i 값에 따라서 이 값의 오차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시그마 i 값들의 값의 범위가 너무 크면은 이 값의 이 해를 구할 때 오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어쩔 때 오차가 커지냐면 이 시그마 1과 가장 큰 싱귤러 밸류인 시그마 1과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인 시그마 n 사이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 이게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 10의 뭐 7승, 8승, 뭐 10승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값들이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값이 나오면은 오차가 커지냐면 우리가 계산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한한 유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유한한 유효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yi를 계산을 했는데 어떤 y1은 예를 들어서
10의 5승이 나오고 y5는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요. 근데 이들끼리 같이 합쳐져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v는 x는 이 식의 해 x는 v 곱하기 y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값과 이런 값들이 막 섞여져서 계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컴퓨터에서 유효 숫자가 뭐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직접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유효 숫자가 8자리 유효 숫자를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값들은 10의 5승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유효 숫자가 8개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y5 값은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무시가 된다는 거는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들이 로그 스케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이런 유효 숫자의 한계에 의해서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차가 얼마나 생길지를 이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시그마 1과 시그마 n 사이의 비율, 이걸 컨디션 넘버라고 하는데 이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막 10의 몇 승으로 이렇게 커지면은 10의 뭐 10승 이상 커지게 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AX는 AX 이퀄 B의 해를 구할 때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뭔가 연산을 할 때 이 시그마 값이 어떤 시그마 I 값이 이게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냥 I 0으로 그냥 덮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주 작은 값인데 이게 아까처럼 이런 작은 값으로 시그마 i분의 ci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너무 큰 값이 나오잖아. 이게 막 10의 뭐 20승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0에 가까운 값이 있으면은 식이 이제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걸 0으로 놓고 그렇다고 해서 0분의 ci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은 아예 이걸 yi를 계산을 안 하고 yi는 그냥 0이다 라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계산 결과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잘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example 6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말하는 건데 이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이것의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를 SVD를 통해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딱 봐도 이 SVD는 U와 V라는 행렬의 오소노와의 베이시스가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오소노와의 베이시스가 뭐 로우 스페이스가 되든 컬럼 스페이스가 되든 널 스페이스가 되든 어떤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U1부터 UR까지의 이 벡터들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돼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짧게 설명해 보면 A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의 컬럼들은 U1부터 UR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A에 있는 이 컬럼 벡터들은 U1부터 UR까지의 이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는 U1부터 UR까지의 이 벡터들로 스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U1부터 UR까지의 이 벡터들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 노멀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로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행 관점에서 보게 되면 A의 A에 있는 로우 벡터들은 V1부터 VR까지의 이 로우 벡터들 V1 트랜스포즈부터 VR 트랜스포즈 이 로우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의 로우 스페이스는 V1부터 VR까지의 이 벡터들로 스팬이 되는데 그러므로 V1부터 VR까지가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의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일단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데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로 구하려면 A 트랜스포즈에다가 어떤 값을 구했을 때 0벡터가 나오는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답을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A의 오소노마의 베이시스가 이건데 이게 어떻게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지 증명을 해보면은 이 중에 있는 아무 벡터나 A 트랜스포즈랑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R 플러스 1부터 UM까지의 이 벡터들이기 때문에 R 플러스 U에 R 플러스 K로 K랑 곱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이제 R 플러스 1부터 UM까지의 이 벡터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A 트랜스포즈랑 UR 플러스 K랑 이제 곱한다고 해보면은 A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앞에서 쓴 식을 그냥 시그마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는 시그마 I, UI, VI 트랜스포즈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I는 1부터 R까지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URK 플러스 1을 곱한다고 해보면은 이게 트랜스포즈가 빠졌네요. 곱한다고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 이걸 트랜스포즈 해보면 시그마 I 곱하기 VI 곱하기 UI의 트랜스포즈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UR 플러스 K라는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이 UI는 U1부터 UR까지의 벡터들이잖아요. UI라고 하는 거는 1부터 R까지니까 U1부터 UR까지인데 이거는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 벡터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오소고나라죠. 무조건 모든 i에 대해서 i는 1부터 r에 대해서 모든 여기 있는 ui 벡터들에 대해서 urk 플러스 1은 다 오소고나라죠. 그래서 이거 곱해보면 0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 결과도 0이 나와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랑 UR 플러스 K랑 곱했을 때 0 벡터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의 이 벡터들은 A랑 오소고날하고 A 트랜스포즈랑 오소고날하고 그 말은 이 벡터들이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가 A의 널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죠. 나머지가 이건데 나머지는 A의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벡터들 중에 아무거나 A랑 곱하기를 해봐요. 이게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오면 이게 A의 널 스페이스의 어떤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해봤더니 A를 이렇게 똑같이 써봤어요. 썼더니 VI 트랜스포즈랑 VR 플러스 K랑 곱해지죠. 근데 이거랑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VI라고 하는 거는 V1부터 VR까지의 벡터들인데 이 VR 플러스 K랑 도트 프로덕트 하면 0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0 나오면 전체도 0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AV R 플러스 K랑 이제 곱하게 되면은 0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 벡터들은 A랑 곱했을 때, 이 벡터는 A랑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벡터들이 A의 널 스페이스의 오소노마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우 스페이스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노마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보여줬죠. 예, 이걸 통해서 A의 로우들은 V 벡터들의 트랜스포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V1부터 VR까지의 이 벡터들이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노마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V1부터 Vn까지의 벡터들이 있고 U1부터 UM까지의 벡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V1부터 VR까지의 벡터들이 A의 로우 스페이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의 벡터들이 A의 널 스페이스 U1부터 UR까지가 A의 컬럼 스페이스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가 A의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를 이루는 건데 여기서 지금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A 이런 걸 쓴 거는 뭐냐면 이 V1에다가 A를 곱하면은
A에다가 VI를 곱하게 되면, 이게, V가 아니라 U인데, 시그마 I, UI가 나온다고 앞에서 했었잖아요. A에다가 VI를 곱한 게 UI 곱하기 시그마 I랑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시그마 1, U1이 나온다. 뭐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VR 플러스 1에다가 A를 곱하면은 이게 A의 널 스페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를 A에 곱하게 되면은 이게 다 0벡터가 나와요. A 곱하기 VI가 다 0이 나와요. 이게 VR 플러스 1부터 VN인 경우에. 네, 그래서 그림을 또 다르게 이렇게도 한번 그려봤는데, A를 U 곱하기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U1부터 UR까지는 A의 컬럼 스페이스고, 여기 이 나머지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V라는 벡터는 V1 트랜스포즈부터 Vn 트랜스포즈까지 이 벡터들의 집합인데, 위에 있는 R개의 로우 벡터들은 A의 로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나머지 벡터들은 A의 널 스페이스의 오소노마의 베이시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 A의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까지 모든 그 펀더멘털 스페이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오럼의 최종판 concluded라고 써있는 거는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여기 시오럼 번호가 없는 거는 앞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래서 A가 n by n 정사각형 행렬일 때 A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한 조건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한 조건은 A의 컬럼 스페이스의 퍼펜디큘러 스페이스가 A의 컬럼 스페이스의 퍼펜디큘러가 그냥 널 스페이스다 라는 말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A의 컬럼 스페이스가 그냥 n차원 공간을 다 차지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의 컬럼 스페이스가 그냥 n차원 공간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고, 결국에 이 VR 플러스 1부터 VN까지 이런 벡터가 없다는 거죠. 이런 벡터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스페이스의 퍼펜디큘러가 n차원 공간이다.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로우 스페이스가 그냥 n차원 공간이다 라는 거랑 같은데, 왜냐면 A의 너의 스페이스의 퍼펜디큘러가 로우 스페이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위에 있는 말은 다 뭐랑 이제 어떤 결론이 나냐면 A가 n개의 논제로 싱귤러 밸류를 가진다는 거예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는데 여기에 0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0이 없고 끝까지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A가 n by n 정사각형 행렬이기 때문에 이 끝에서부터 이 마지막 구석까지 싱귤러 밸류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A의 싱귤러 밸류들이 all positive하다는 거예요. 0인 싱귤러 밸류가 없고 항상 모든 싱귤러 밸류가 다 양수다 라는 거죠. 자, 이그젬플 7은 SVD를 통해서 A의 수도 인버스를 구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구한 수도 인버스랑은 약간 다르게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일단 이 수도 인버스를 구하기 전에 SVD를 약간 컴팩트한 표현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의 랭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논제로 싱귤러 밸류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있을 때 U라는 행렬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U1부터 UR까지의 이런 벡터들을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행렬들을 UN-R로 쓰고, 그 다음에 V도 마찬가지로 V1부터 VR까지의 이 벡터들을 VR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벡터들을 Vn-R이라는 행렬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ur은 n by r이고 그 다음에 vr은 n by r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라는 행렬을 구할 때 ur하고 이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인데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이걸 이제 대입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u 대신에 이걸 쓰고 v 대신에 이걸 쓰는데 여기 시그마에는 이 d라는 행렬이 들어가 있는데 이 d라는 행렬은 r by r 행렬인데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가 그냥 다이고널 엔트리에 있는 정사각형 다이고널 매트릭스예요.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0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시그마를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un-r과 vn-r은 앞에서도 봤지만 이건 계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것들은 0이랑 곱해져요. 이것들은 0들이랑 곱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은 ur 곱하기 d 곱하기 vr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식을 보면은 ur은 n by r이고 d는 r by r이고 그 다음에 vr 트랜스포즈는 r by n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 곱해보면은 n by n이 돼요. a가 n by 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잉여들을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식을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한 거를 reduc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D라고 하는 행렬은 이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이 D가 다이고널 엔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D는 인버터블 하죠.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 A의 수도 인버스는 VR 곱하기 D 인버스 UR 트랜스포즈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약간 여기서 역행렬을 구하는 건데 이것의 역행렬 비슷한 걸 구하는 건데 이게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A라는 행렬은 이제 시그마 1부터 이제 시그마 r까지 이런 행렬들을 더해서 만드는 건데 이 A의 수도 인버스를 계산해 보면 V1부터 VR까지 있고 그 다음에 D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D가 원래 이런 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은 시그마 1분의 1부터 시그마 R분의 1까지를 그냥 다이고널에 놓은 거고 그 다음에 UR 트랜스포즈는 U1부터 UR까지의 벡터들을 이제 트랜스포즈에서 눕혀서 로 벡터로 놓은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1분의 V1 U1 트랜스포즈 시그마 2분의 V2 U1 V2 U2인데 네, V2 U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알게 행렬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U1 V1 트랜스포즈를 이걸 트랜스포즈 한 것에다가 앞에 곱해지는 상수 시그마 i들을 역수로 곱해주면은 이런 그 A의 수도 인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행렬을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지는 싱귤러 밸류들의 역수로 곱해주게 되면은 이 행렬이 A의 수도 인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랭크가 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싱귤러 밸류의 개수인데 이게 A의 랭크잖아요. A의 랭크가 이제 MN보다 작으면은 이게 역행렬을 원래 구할 수가 없는데 이제 역행렬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도 인버스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example 8에서 자 앞에서 6장에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배웠었죠. 앞에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AX는 B라는 이런 행렬식이 있는데 이 식이 inconsistent 할 때 답이 없을 때 이제 이 차이를 AX와 B 사이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X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해를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A의 수도 인버스 곱하기 B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수도 인버스는 앞에서 말한 대로 VR, D 인버스, UR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도 인버스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A란 행렬을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해서 이 X 햇이랑 곱하기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A는 이제 URD, VR 트랜스포즈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곱하기를 해보면은 VR 트랜스포즈랑 VR이랑 곱해지니까 이거 없어지죠.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D랑 D 인버스랑 곱하면 이것도 없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곱하기 X 햇을 해보면은 UY 곱하기 UY 트랜스포즈 B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B라는 벡터를 앞에서도 배웠지만 여기는 그 UR이라는 UR이라는 행렬이 오소고나라는 행렬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이 서로 오소노멀하잖아요. 오소노멀하니까 이 오소고나라는 행렬을 UR 곱하기 UR 트랜스포즈를 해서 B랑 곱한다는 거는, 이거는 B라는 벡터를 UR의 컬럼 스페이스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랑 같다는 거죠. 이게 B라고 했을 때 여기 UR의 컬럼 스페이스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UR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벡터들이 U1부터 UR까지 이런 벡터들이잖아요. 근데 이 벡터가 뭐라고 했냐면 A의 U1부터 UR까지 이 벡터들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UR의 컬럼 스페이스는 곧 A의 컬럼 스페이스랑 같은 거죠. UR의 컬럼 스페이스랑 A의 컬럼 스페이스랑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 뭐냐면 B라는 벡터를 A의 컬럼 스페이스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X 햇이 뭐냐면 A에다가 X 햇을 곱했을 때 B를 A의 컬럼 스페이스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랑 같게 나오니까 이게 X 햇이 AX는 B에 대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성질이 더 있는데, 이렇게 구한 해에 성질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렇게 구한 X 햇은 이 AX는 B에 대한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중에서 가장 작은 랭스를 가지는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명은 이 밑에서 필기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 필기에서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구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 AX 이퀄 B라는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6.5에 나온 이 3번식처럼 요 식의 해가 되는 거죠. A 트랜스포즈 AX 이퀄 A 트랜스포즈 B, 이 식에 대한 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앞에 곱해지는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마치 B 앞에 곱해지는 A의 마치 역행렬처럼 곱해지는 이 부분을 A의 수도 인버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거 A의 수도 인버스라고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AS 크로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근데 이러한 수도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 A에 대한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A의 랭크가 n보다 작다고 하면은,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A가 m by n 행렬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A가 n보다 작아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식에 대한 솔루션에 프리베리어블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앞에 행렬에 랭크가 부족하게 되면은 x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xp 더하기 xh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저식의 해인 거고,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ax 이퀄은 0,
이 식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가 유일하게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해서 최소 거리가 되는 AX와 B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해서 항상 해가 유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example 7에서 SVD를 이용한 이제 수도 인버스를 구해보면은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식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행렬에 대해서 수도 인버스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A라는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는 것은 그냥 임의의 모든 행렬에 대해서 다 이거 디컴포지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의 여기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한 그 수도 인버스에서는 이제 VR D 인버스 UR 트랜스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VR UR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구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D 인버스도 이 D라는 행렬의 크기 자체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이 논제로 싱귤러 밸류의 개수에 맞춰서 D의 크기가 맞춰지는 거니까 이 D의 역행렬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죠. 싱귤러 밸류가 0인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싱귤러 밸류가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다이고널 엔트리에 넣어가지고 D라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이 D의 역행렬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A의 이런 수도 인버스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는 항상 인버터를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한 A의 수도 인버스는 항상 구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구한 수도 인버스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example 8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이 SVD를 이용한 그 수도 인버스를 이용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성질이 뭐냐면 아까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항상 유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중에서 X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솔루션이 된다고 해요. 그냥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크기도 이 솔루션의 랭스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구해주는 거죠.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수도 인버스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 수도 인버스에 대한 유도 과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도 과정을 한번 적어봤는데 원래 식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식은 이거잖아요. A 트랜스포즈 A 곱하기 X가 A 트랜스포즈 B다. 이 식의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V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거 X는 이거 트랜스포즈 곱하기 B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바로 트랜스포즈 뭐 적용하고 하기 전에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써서 reduc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형태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U 대신에 UR로 쓰고 시그마 대신에 D를 쓰고 V 대신에 VR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A고 이것도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적용을 해봐요. 그럼 VRD 그 다음에 UR 트랜스포즈 UR 곱하기 D VR 트랜스포즈 X가 되는데 뭐 여기도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가운데 있는 UR 트랜스포즈랑 UR이랑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D랑 D랑 곱하면 그냥 D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VR 곱하기 D 제곱 곱하기 VR 트랜스포즈 X는 이제 VR D UR 트랜스포즈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X여야 되니까 이 X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야 돼요. 이 VR을 없애는 좋은 방법은 VR 트랜스포즈를 곱해버리는 거죠. 양변에 VR 트랜스포즈를 곱해버리면 VR 트랜스포즈랑 VR이랑 곱하면 이게 오소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VR 트랜스포즈 VR 곱하니까 여기도 없어지네요. 그러면 남는 식이 D제곱 VR 트랜스포즈 X가
이 뒤에 있는 식 D, U, UI 트랜스포즈 P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죠. 이 다이아고널은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행렬이니까 양변에다가 그 D제곱의 인버스 D제곱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여기 D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D의 인버스가 앞에 곱해지겠죠. 그래서 식이 VR 트랜스포즈 X는 D 인버스 UR 트랜스포즈 P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또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VR 트랜스포즈를 없애면 진짜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없애는 좋은 방법은 그냥 이게 오소고널 매트릭스니까 그냥 VR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양변의 VR을 곱해보면은 이것의 해는 X의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X의 프라임은 VR D 인버스 UR 트랜스포즈 P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이 바로 A의 수도 인버스 SVD를 이용한 수도 인버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example 8에서 나온 이 솔루션이랑 같게 나오죠.